그죠? 나도 돈 벌려고 어때요? 여기도 찝쩍거려보고 저기도 찝쩍거려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돈이 벌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뽕빨 났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름 2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큰 돈이 없이 작은 돈으로 그걸 배웠다는 거지.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저한테 남는 거는 그거예요.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만 이제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게 돼.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는, 여기 대부분이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인데, 배우러 온 사람들은 뭐부터 가르쳐 주느냐?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걸 먼저 알려줘. 그래서 그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거에서 매매를 하게 하면 잘 안 깨지거든. 손절 놓고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 하면 잘 안 깨져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결여돼 있어? 매매 경험이 결여돼 있어. 그래서 그 뒤에는 매매 경험을 되도록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 그럼 벌써 여러분들 달나라에 가 있어. 어? 해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해도 한 3개월, 6개월, 3개월, 4개월만 여러분이 이거 갖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매매했던 거, 아, 재미없어. 신경만 쓰여.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요새 미국 주식도 잘 안 보고 한국 주식도 뭐만 찾느냐, 호철이하고 딱 앉아갖고 페어 골라봐. 그렇게 해서 페어만 해요. 페어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일주일에 7%, 8%도 벌어요. 근데 대신 전체 금액이 아니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예를 들면 어때요? 한쪽에서 7% 벌고 한쪽은 똔똔이야. 그래도 1,000만 원에 7%면 얼마야? 괜찮잖아요. 근데 매도는 어때요? 증거금을 선물이기 때문에 30%만 써요. 1,000만 원, 300만 원 갖고 한 거지 사실은. 그지? 그럼 1,300만 원에 7%면 괜찮아. 한 달에 그렇게 몇 번씩 매매를 한다고 쳐봐요. 그리고 의사결정할 시간이 충분해요. 막 당황하게 막 10% 이렇게 빠졌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한쪽이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때 이걸 잘라먹고 말 건지 계속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했는데 전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데서 일단 30% 40% 끊으라고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어때요?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돈을 못 벌어. 왜? 왜 못 벌까? 자, 여기서 사갖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보통 뭐 전고에서 뭐 얼마 끊고 이런 데서 또 끊고 익절을 이 정도에다 올려놨어. 그러면 제가 가르친 대로 하면 여기 중학교 2학년짜리도 있지만 그렇게 해요. 그 돈을 벌어. 근데 다른 어른들은 어때요? 여기서 야 이제 제대로 하나 잡았구나. 50% 100% 벌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 여기 와 있잖아. 그죠? 산 가격보다 어때요? 밑에 와 있어. 왜? 매도를 못하니까. 응? 잘 잡아서 이익이 났는데도 왜 못 파냐? 매도를 못하니까. 근데 매도를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매도를 왜 못할 것 같아? 그치. 매도는 욕심을 자르는 행위거든. 응? 욕심을 자른다는 게, 욕심이라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더 많지. 돈 벌려고, 주식하려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라야 돼. 욕심을 잘라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돈은 욕심을 잘라야 내 주머니에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욕심을 못 자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가만 내비둬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면 막 10%, 막 뭐 20% 이렇게 나지만 막 10%, 5% 이렇게 벌었을 때도 있어. 근데 가만 냅둬.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예요? 페어 요거 했어요. 그리고 뭐 500만원어치 했습니다. 하고 하면 저 같으면 여기서 끊을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안 해.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저는 어떤 주의냐 하면 챙기는 주의자예요. 챙겨서 내 계좌를 일단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괜찮아. 왜? 번 돈 갖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하지만 왜 개별 주식 선물로 매수하면 안 되죠? 해도 돼. 근데 그걸 언제 하라고? 돈 벌어서 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제가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그 자산 그래프를 보여줘요. 이렇게. 자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원금에서 이렇게 돼요. 요게 뭐예요? 돈이 잘 안 올라가죠? 답답하거든.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 아까 그런 매도 훈련을 해야 돼. 매도 훈련을 해서 이 경지가 딱 뛰어넘으면 이렇게 내 자산 그래프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하고 이거 끝나면 매매 같이 할 거예요.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해갖고 저는 여기서 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개 패요. 이렇게 호철이랑 같이 해서 단톡방에서 보여드릴 거고, 대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 그걸 보여주면 저 같으면 여기에서 끊겠어요. 아니면 여기 이 앞에 분이 저도 여기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하고 끊겠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의사결정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했어. 그럼 누구 탓이야? 그렇지. 성당 가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 이러소이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매매 경험만 여러분들께서 쌓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 온라인으로 질문 없니? 호철아?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선업주문 있죠? 선업주문. 여기 보시면 주식 선물 옵션 주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도 비슷해요. 선물 옵션 주문 들어가서 주식 선물 옵션 주문 종합. 이걸 딱 키면 어때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여기다 하나 켜놓을게요. 삼성전자를 해보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5만 전자 됐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선업주문으로 가서 주식선물 옵션 주문, 주식선물 옵션 주문 종합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삼성전자 있죠. 근데 지금 뭐예요? 10월 달이니까 몇 월물을 해야 돼? 11월물. 자, 11월물 켰더니 얼마예요? 59,300원 종가인데 얘는 얼마에 끝났어? 59,600원. 왜? 콘텐고니까. 선물이 더 일반적으로 높아. 근데 어떨 때는 이 선물이 더 낮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뿌리는 누구야? 현물이야. 선물의 자식은 누굴 것 같아요? 옵션. 그러니까 옵션을 할래도 현물이 기본이 돼야 돼. 코스피 선물 옵션이 있죠. 그럼 뭘 보고 해야 되느냐? 코스피 현물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예측을 해서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 증거금이 예를 들어 선물은 5배, 옵션은 뭐 30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선물을 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물로 가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한 10배 되니까. 그러면 더 작은 돈으로도 어때요? 선물을 레버리지를 10배 써. 그러면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어치를 매매를 하는 거야. 근데 옵션은 얼마를 해? 100만 원 갖고 한 3천만 원어치 매매를 하는 거야. 3천만 원에 하루에 2%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에 하루에 60만 원 벌었어. 몇 프로야? 하루 수익률이 60%야. 그러니까 환장을 하고 옵션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증거금 대비,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해서 1억 갖고
반토막이 났어. 5천이 됐어. 5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선물을 하면 돈을 빨리 번대더라. 그래서 선물로 가. 5천이 어떻게 돼? 2,500이 됐어. 야, 옵션을 하면 30% 이거 하루에도 뭐 몇천씩 번다더라. 그 옵션을 해서 어떻게 해요? 뽕빨 나는 거예요. 이 선물 옵션을 배우면 강원랜드를 갈 필요가 없어, 사실은. 뭐하러 운전을 해서 3시간, 4시간 운전해갖고 강원랜드를 가요. 미쳤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옵션 해봐. 강원랜드에서 이거 땡기는 것보다, 블랙잭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짭짤해. 같은 그 증거금 가지고. 근데 왜 가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옵션은 더 머리 아프거든. 막 옵션은 뭐 시간 가치가 어떻고, 옵션은 뭐라 그러나? 시간 가치, 변동성 가치. 이런 거 배우려면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머리 아픈 대신에 뭘로 해요? 몸만 힘들어서 4시간만 운전하고 가면 돼. 강원랜드.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저는 선물 옵션을 했는데, 선물 옵션은 레버리지가 50배예요. 그럼 하룻밤에도 막 종로 금은방 아저씨가 1억 현금으로 들고 와. 10,000원짜리야. 1억 다발로 들고 와. 그래서 이거 증거금으로 내고 뭘 하냐면 금선물을 해요. 그럼 하루에 3,000만 원, 4,000만 원도 벌어가. 바로 빼달라 그래요. 바로 빼줘. 회사에서. 응? 그런 사람이 저기 가겠어요? 강원랜드? 안 가요.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배우기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걸 안 배우고 강원랜드 가는 거지. 응? 이거 배워놓기만 하면 지금 두 분도 그랬잖아요. 개별주식 선물로 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먼저 달나라에 가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하나 배워서 내 걸로 만들면 한 몇 개월만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감이 올 거고 자기 개인적인 믿음이나 확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매매는 누구의 예상이나 예측이나 기대를 듣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믿고 매매하게 돼요.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투자 경험을 많이 한 나를 믿고 매매하는 거지. 누굴 믿고 뭐 전문가를 믿고 매매하고 뭐 전문가가 틀리면 어떡할 거야? 내 피 같은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장악하고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를 계속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딱 자리를 내리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다 해먹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내가 그 현대증권 가갖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야 이거 이 방법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정도면 우리 벌써 한몫 챙겨서 현대증권하고 나하고 한몫 챙겨서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자, 이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기호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고 12월물을 보겠습니다. 12월물 삼성전자는 거래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고 야, 덴티움도 됐네. 삼화알미늄. 이거 보면 어때요? 이거는 12월물이죠. 삼화알미늄을 11월로 하면 어때요? 삼화알미늄으로 해보자. 자, 예를 들면 거래량이 좀 작은 12월물.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까운 거 11월물을 근월물, 가까울 근 해서 근월물이라고 하고 12월, 1월, 2월 이런 것들은 멀죠. 멀 원자 써서 원월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잊어버리면 돼. 항상 뭐야? 그 다음 월물만 거래하면 돼. 자, 그리고 대상을 찍고 11월물 하면 어때요? 확실히 거래량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대상은 종가가 2250원이야. 여기 현물을 볼게요. 대상 2250원이죠. 자, 이것도 어때요? 2250원 똑같죠?
똑같아도 왜 선물은 여기 현물이 2250원인데 선물은 2300원이어야 될까? 2250원이 왜 됐지? 2300원이나 2400원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굳이 콘텐고나 백오데이션 이론적인 문제일 뿐이야. 실제로 거래될 때는 이게 콘텐고도 됐다, 백오데이션도 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영환이가 콘텐고 시장이라고 하는데 왜 이건 현물은 2250원인데 이건 또 2150원으로 끝났지? 하고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발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선물도 마찬가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든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 여기 요렇게 월물이 있잖아요. 요거를 쭉 보면 요게 전부 다 해서 한 207개 종목이에요. 개별주식 선물에 나와 있는 게 207개 종목인데 저희는 뭔만 해요? 197개만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주라든지 고배당주라든지 차이나 CS라든지 이런 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차이나 CS랑 유사한 업종이 뭐가 있어?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뭐가 있어? 베트남이야? 인도네시아야? 뭐야? 아니야. 근데 요새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이낸스 가면 페어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있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또 리플하고 이더리움하고 그렇게도 페어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거래소에서 역시 뭐밖에 못해? 매수밖에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페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해외 선물에 보면 금 있죠. 금 선물 있죠. 또 뭐 있어요? 귀금속이 은 선물이 있어요. 금하고 은하고도 페어 트레이딩을 해요. 왜?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은 같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하루에 5만 원 오르고 기아차는 1만 원 오르고 그럼 차이가 생기잖아요. 방향은 위야. 위인데 어떤 거는 더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더 적게 오르는 그 차익을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낭패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현대차 25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반토막이 나도 우리 페어 잡은 거는 반토막이 날 리가 없어. 왜? 기아도 빠지거든. 그럼 한쪽은 매도 쳐놓고 한쪽은 매수해서 현대차가 마이너스라도 기아에서 어때요? 마이너스 난 만큼 벌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큰 손해를 볼 필요가 또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응?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이렇게 딱 클릭하면 여기 이제 주식은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선물은 이걸 딱 피면 이렇게 145VB0000 이렇게 돼요. 이게 10월물이라는 뜻이야. 그냥 여기에는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켜서 LG 디스플레이를 11월물만 매매하면 돼요. 네? 하나 머티얼이네. 여기서 이제 현물 걸로 LG 디스플레이 해서 11월물. 그러면 1530원이잖아요. 그 여기 LG 디스플레이 한번 켜볼게요. 현물이 어떻게 되나? 여기 어때요? 현물은 얼마에 끝났어요? 금요일날 1490원에 끝났죠. 그죠? 선물은 1530원에 끝났어. 그리고 이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자, 이거를 오퍼레이션 할 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3시 20분부터 3시 45분 사이. 왜 그러냐? 현물은 끝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3시 반이죠. 그러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은 뭐예요? 동시호가. 그때는 지정가로 내놓으면 주문이 체결이 안 돼. 그럼 뭘로 내야 돼? 무조건 체결시키려면? 시장가로. 시장가로 매수 넣어놓고 기다려. 근데 선물시장은 몇 분까지 하냐? 3시 45분까지. 그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거나 내가 개인사업으로 바빠. 그래도 내가 오전이나 또는 어제 저녁에 골라놨어. 페어를. 그럼 오늘 보고 있다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어떻게? 현물 매수는
어제 골라놨거나 오전에 골라놨으면 3시 20분하고 30분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매수 집어넣어놔. 그럼 체결될 거 아니야. 3시 반 되면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선물은 몇 시까지 해? 45분까지 해. 그러면 15분 동안 시간이 있어 없어? 그때 매도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시 근데 내가 오늘 바빠갖고 3시 20분하고 3시 45분 사이에 못했어. 그럼 언제 해?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20분 사이에 시초가에 현물 매수 넣어놓고 9시 20분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매도 주문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지키는 게 좋아.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장중에 해도 돼, 사실은. 장중에 해도 돼. 보통은 뭐 현대기아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9시 되면 사람들이 싹 화장실에 가 있어. 왜 화장실에 가 있는지 알아요? 화장실 정확히 갖고 이거 털어먹어야 주식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부 다 회의를 9시 반, 10시에 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8시에 하자 그래.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응?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때 시간을 잘 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매매할 때 그때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는 장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근데 이걸 내가 증권사에 딱 하고 보여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주식은 없어요 이래요. 미국 주식은 이거 하면 큰일 나요. 계속 원웨이로 갑니다. 한국처럼 이 변동성도 크고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커야 돼. 그러니까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페어 트레이딩에 딱 맞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이론 공부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3주차쯤 돼서 또는 다음 주쯤 돼서 이제 실전 매매 준비를 하고 계좌 준비하세요. 그리고 개별주식 선물할 때는 개별주식 선물 계좌에 최소 1,000만 원이 있어야 돼. 1,000만 원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3배까지 할 수 있어. 한 3,000에서 4,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진 분한테 어떻게 코치를 해드리냐면 여기에 1,500만 원 넣어놔라. 선물에 1,500만 원 넣어놓고 여기엔 얼마 넣어놔? 3,500 넣어놔. 그럼 1,500만 원 갖고 사실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3배니까 4,500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500 하면 어때요? 몇 개 페어를 할 수 있어? 3,500 7개 페어를 할 수 있죠. 그죠? 500 해서 할 수 있는데 또 하다가 보면 돈이 어떻게 나와요? 한쪽 이익 실현해서 꺾고 나오면 또 돈이 생기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현물 계좌를 개별주식 선물의 대용으로까지 잡을 수 있어요. 대용이 뭐냐? 내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들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담보 잡혀서 현금 5만 원만 넣어놓으면 95만 원어치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어. 100만 원어치는. 그걸 대용이라 그래요.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응?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꼴 뭐야? 돈이야.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5% 액면가에, 그러니까 현재가의 95% 또는 90%까지 현금 인정을 해줘요. 응? 그러면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사실.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하지 마시라고.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팁을 하나씩 드려서 계좌를 까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어때요? 계좌를 까서 보여줘야 뻘짓을 안 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본인도 돈을 버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고 이러면 내 돈이라도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 내가 가르친 여기 윤지도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인데 까서 나한테 보여줘야 딴짓을 안 해. 그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 욕심도 많고. 근데 애들을 잘 가르치면 뭐가 좋냐? 딴짓을 안 해. 배운 대로 해.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어렸을 때. 배운 대로 하잖아.
욕심 뭐 욕심이나 뭐 딴 생각이 잔머리 이거 안 굴리고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해. 손절 놓으라 그러면 100% 나.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단톡방에서 이걸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을 교육을 해서 단톡방에 넣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너지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버시면 더 좋겠다 이 말이지. 근데 안 보여주기 시작해. 매매일지 안 올리고 안 보여주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사고 치고 있는 거야. 7, 8살짜리 어디 가서 막 조용하면 어때요? 사고 치고 있는 거야. 내 눈앞에 있으면 사고 안 쳐. 근데 어디 가서 막 있으면 사고 치는 거야. 여러분들도 나한테 맨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스탑 얼마에 났습니다. 뭐 얼마에 이익 실현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 왜 조용한 줄 알아요? 스탑 안 나서 개박살 났거든. 이렇게 쪽팔려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 사는 거고 연락을 못 하면 이제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강의할 내용들도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가 하는 종목은 다 대형 우량주라서 대형 우량주라도 어때요? 하루에 보통 평균 5에서 10% 사이는 움직여요. 굉장한 변동성이에요. 오히려 페어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하면 요런 거, 그러니까 미국 ATS 예전에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ATS처럼 이렇게 로그인 창이 생겨요. 이거 설치하시면 그러면 요 오른쪽에다가 증권사 계좌, 지금은 유진투자증권밖에 안 돼요.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열어서 요걸 같이 누르고 아이디하고 비번하고 공인인증 번호를 하면 유진투자증권하고 계좌 연동이 돼서 열면 주문이 같이 나가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주문창이 생기잖아요. 이 주문창이 왜 좋으냐 하면 자, 우리가 현물로 매수 주문 넣고 선물로 매도 주문을 넣으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주문을 넣으면 주식 선물 잔고 현황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현물 잔고 현황이 여기 나와서 어느 게 플러스 얼마고 어느 게 마이너스 얼마다 이게 나와요. 근데 MTS로 주문을 넣는 게 편해요, 사실은. MTS로 넣어서 따로 자기가 관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주문을 넣으면 근데 이게 단점이 MTS로 주문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밖에 주문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또 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MTS로 주문을 넣으시면 돼요. MTS로 매수 주문 넣고 그 다음에 선물로 가서 매도 주문 넣으면 되고 선물 계좌도 MTS로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딱 하시면 그럼 유진투자증권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겠어, 노트북상에서. 그래야지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유진투자증권 그게 그 연동이 되는 거는 유진투자증권을 안 열고 있어도 돼요. 유진투자증권을 안 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 시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켜놓으면 유진투자증권 MTS나 이런 HTS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자, 이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만든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가 필요하냐? 엑셀로 막 데이터 받아갖고 데이터 구축해서 중요한 거 뭐예요?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봐서 그 중에서 내가 픽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면
2차 전지도 있고 IT 서비스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게임, 내수 소비, 무선 통신, 뭐 반도체 이렇게 있어요. 무선 통신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SK텔레콤하고 LGU 플러스 있죠. 네? 그러면 이 차트를 딱 켜놓으면 여기 파란색이 뭐예요? 파란색이 SK텔레콤. 그래서 이 색깔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SK텔레콤 파란색, LGU 플러스는 얼마? 빨간색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 뭐가 추출이 돼야 돼요? 이게 추출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 스프레드가 여기에서 이렇게 요 차이가 어때요? 이 스프레드인데 이게 몇 년이라고? 4년 동안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럴 때 여기 보면 이럴 때 여기하고 여기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그죠? 벌어졌어요. 그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때 스프레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청산을 한다? 영선, 빨간선. 그러면 매도한 거는 3% 벌고 매수한 거는 얼마 벌었어요? 12% 벌었어. 몇 달에? 7월 13일에서 9월 26일이니까 2달 반이죠. 그죠? 자, 근데 이때는 그러면 뭘 매수하고 뭘 매도해야 될지 모르잖아. 어? 근데 여기 설명이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스프레드 진입. 위에 표시된 종목을 개별 주식 선물로 뭐래요? 매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위에 표시된 종목이 LGU 플러스예요? SK텔레콤이에요? LGU 플러스. 위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 선물로 매도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K텔레콤을 어때? 현물로 매수해.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 그러면 뭐 1%, 10% 벌었죠. 매수도 벌고 매도도 벌고 매수도 벌었어. 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과거고 과거예요. 현재 어때요? 여기서 매도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뭘 매도해야 돼? 위에 표시된 종목을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해. 그때 현재 상태는 SK텔레콤을 매도하고 뭘 매수해? LGU 플러스를 매수해. 이게 어떻게 가야지 돈을 벌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붙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 응? 붙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을 때. 최악의 경우는 내 물렸네? 그럼 어떻게 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붙어. 그만 6개월 갖고 있어봐. 붙어. 그럼 또 나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중간에 이익 날 때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못 판다 그랬죠. 욕심 버리고 5%도 땡큐 그러고 팔고 나오면 돼. 현금 챙겨서. 그래서 이럴 때 어때요?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진 걸 스프레드 진입을 해서 어디에서 팔아?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스프레드가 최근에 KT하고 LGU 플러스가 이렇게 벌어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해서 사실은 여기서 해서 이게 0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더 벌어졌지. 이게 개박살 나는 케이스야. 스프레드가 어떻게? 벌어지는 케이스지. 그럼 여기 찍어볼게요. 얼마나 깨지고 있는지. 그래도 별로 안 깨졌네. 마이너스 2%, 매수한 건 마이너스 2%, 매도한 건 마이너스 7%야. 이 정도면 버틸만 해, 안 해? 버틸만 하죠? 별로 안 깨졌네. 자, 그럼 여기에서 해서 여기까지 오면 팔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여기까지 왔어. 2월 23일 날 매도해서 어떻게 했어? 4월 25일 날 2달 걸렸는데 매도한 거는 13% 이익이 나고 매수한 거는 6%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릴 거예요? 합치면 몇 프로야? 7% 벌었잖아. 나 같으면 치고 나와. 그래서 딴 거 해. 7%가 어디야? 한 달 좀 넘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칙상으로는 여기서 해서 어디서 저기에 영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마이너스 6%고 한쪽은 15%잖아요. 원래는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나오는데 상쇄해서 플러스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재수 오면 매수한 것도 벌고 매도한 건 더 많이 벌어. 근데 이것처럼 어때요? 여기 밑에 보면 매수한 거 마이너스 6%인데 매도해서 어때요? 15% 벌었죠. 이거 저기 치면 툭 치면 9%죠. 그러면 이걸 1,000만 원씩 해도 이게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00씩 해도 돼. 2,000씩 해도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매매를 하면서 안정이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금액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높여. 그리고 또 뭔지까지 해? 매수도 개별주식 선물로 해. 그럼 이게 9%가 아니라 얼마야? 한 18% 이익 보는 거야. 왜? 증거금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나는 무선통신에는 지금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매도 코드, 매수 코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주문을 내고 싶으면 여기서 주문을 켜서 주식은 여기에다가 선물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내면 나중에 여기에서 어때요? 잔고가 함께 띄어서 내 총 자산 손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찾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어때요? 로쌤에서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씩 페어를 정해줘. 그것도 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저희도 해요. 뭐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우린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 똑같이 해. 그래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걸 알려준다 그래서 내 거를 이거 알려주는데 내가 100을 먹을 걸 여러분들이 50을 가져간다 그러면 안 알려주겠지? 그죠? 죽기 전에 자식한테만 살짝 알려주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갖고 이제 재미나게 나중에 놀고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처음부터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은 넣어 놓고 처음에는 300 또는 500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걸 느껴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매매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점점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좌에 돈이 쌓이면 어때요? 하게 돼. 왜? 확신이 있거든. 그리고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단톡방에서 하는 이유가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이걸 해서 뭐 2% 벌었어. 근데 딴 사람이 올린 페어를 가지고 내가 또 볼 수가 있잖아. 진짜 마이너스가 안 나네?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간접 경험으로 그런 걸 느낀단 말이지. 정말 마이너스가 안 나네? 마이너스가 안 나면 시장이 뭐예요? 결국엔 돈을 벌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경험하면서 내 경험의 질이나 확신이 점점 커지면 이거를 개별 주식 선물로 매수를 하든 뭐 현물로 매수를 하든 I don't care라 이 말이지. 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실제 돈 갖고 하기 힘들어. 아직까지는 좀 그래. 한번 관망할래. 그러면 뭘 하냐면 관심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HTS 보면 관심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도 어떻게? 관심 페어를 내가 골라보는 거야. 그래서 관심 페어를 하나 딱 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KT하고 이거 보고 LGU 플러스를 실제 돈으로 하기 전에 이거 갖고 한번 했어. 10월 14일 날 관심 페어로 여기 내가 딱 집어넣어 놨어. 그러면 그게 10월 15일, 16일, 17일 되면 종가 대비 얼마 수익이고 얼마 마이너스인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모의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가 작게 나서 커지듯이 여러분들도 실제 돈 하는 걸 그렇게 조금씩 하든지 모의 매매를 하든지 그러면서 이걸 보고 어떤 확신이나 이게 정말 안전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도구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돈을 키워서 해도 되고 개별주식 선물로 매수 매도를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개별주식 선물 계좌도 틀 수 있나요? 모바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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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계좌. 아, 선물 계좌? 네. 그러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줄래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서대리님이 네. 일단 뭐 인사드리면 저는 유진투자증권의 15층에 있거든요. 신찬호 대리라고 하고요. 저희 어플이 챔피언 스마트나 어플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유진투자증권.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네. 나는 유진투자증권 싫다 그러면 키움에 똑같은 방식으로 열어서 하면 됩니다. 그 어플 한번 해보세요. 네 어플 설치하시면 하단에 보면 그 계좌 개설 탭이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계좌 네. 개설 탭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전화 주세요. 제가 이따가 명함 드릴 테니까 뭐 계좌 개설 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 해서 한번 숙달해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챔피언도 있고 투자 선물 스마트 챔피언.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챔피언으로 하시면 됩니다. 챔피언으로? 네. 어.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증권 아, 유진 선물은 말고 네. 투자증권 챔피언 받으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럼 여기 챔피언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쪽으로 개설을 하면요. 이 어플에서 선물 다 하시는 거죠? 예, 매매 다 할 수 있는. 주식 계좌랑 선물 하나만 트면 되겠네요. 네네 선물 계좌 주식 계좌 하나씩 쓰셔가지고 혹시 안 되시면 저 말씀 주시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유진투자증권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여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유진투자 그러니까 어플 챔피언 열면 된다 이거죠? 네, 유진투자증권 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면 보여드리면 좀 계좌번호는 뭘 기록하는 거예요? 계좌 개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계좌 개설. 네. 윤지는 개설하기 누르시면 청소년이라 안 되겠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 거예요? 네, 선물 옵션 계좌가 따로 있어요. 탭이. 아, 네, 선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계좌가 있고. 그러면 뭐 종합 계좌도 열고 선물 옵션 계좌도 예, 열어야 계좌를 돼요. 하나씩 열어요. 두 개를 열어야 돼요. 각각. 예. 처음에 종합 계좌를 하고 그다음에 선물 없는 계좌. 예. 진행은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뭐 증권 계좌나 은행 계좌 개설하듯이 그 순서 따라서 가시면 돼요. 김진철 씨는 핸드폰 안 갖고 왔어요? 네? 꺼놨어요? 네,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뭐 교육 오신 분들 대상으로 뭐 수수료도 교섭 수수료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따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담보대출 이자율이나 신용이자율도 우대해 드리니까 저희 쪽 관리자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혜택들 같이 드리도록 아, 그러면 주식 담보 해갖고 선물해도 돼요? 주식 담보에서 선물은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저희가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5.2%까지 해드리고 있고 신용은 5.8%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필요하신 요새 그렇게 분들은- 낮아졌어요? 예, 좀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일단 그 현물 계좌는 여러분들이 다 틀 수 있으니까 선물 옵션 계좌만 먼저 터보세요. 현물 계좌는 뭐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선물 옵션 계좌가 더 중요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페어 선정하는 거잖아요. 페어 선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모의 투자를 다음 주에는 바로 할 거예요.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KT하고 LGU 플러스 보면 네, 근데 여기서 주문을 클릭하면은 네. 창이 윈도우 창이 두 개 뜨잖아요. 이렇게 창이 두 개 뜨죠. 네, 근데 제가 저게 개수랑 저거를 맞춰서 그렇죠. 수량하고 이거를 넣으면 되지. 넣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지점까지 시장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가를 넣어놓고서 매수 매도를 해놓으면 이게 예약 예, 예약 주문이 되는 거지. 네. 예, 그러면 이제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체결이 되면 어디로 오냐 하면 요 PT 시그널에 요 주식 선물 잔고 현황, 주식 잔고 현황이 오니까. 네네. 예, 맞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페어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거 저희 로셈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매매가 끝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먼저 다운을 받으셔도 이 강의 끝나고 2달 동안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2달이면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 프로그램은 미국 ATS를 다운받으세요? 아니요. 그 페어 여기 우리 로셈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투자 플랫폼에 페어 트레이딩이라고도 있죠. 여기 가셔갖고 페어 트레이딩 가시면 이 구독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 들으신 분들은 구독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밑에 가면 설치 파일 다운로드 있잖아요. 이걸로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보시면 1시간 교육을 어떻게 받고 3시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는데 일단 오늘 가면 호철이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서대리님 예. 네. 신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대리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갖고 그 1시간 교육받는 방법, 그 다음에 3시간 모의 투자는 선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으세요. 이제 이걸로 끝이고 실전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이 작가님 여기 가면 요거 그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 여기서 하시면 돼요. 김대현 씨도 그렇고 황문상 씨도 그렇고 보시면 요 붙었다는 건 이렇게 서로 그쵸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죠. 이 지점이 기준선인 0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붙었다는 건.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종합계좌 선물옵션 계좌 만들기이죠. 예, 맞습니다. 선물옵션 계좌는 여기서 다 도와드리는데 종합계좌는 만들어 보셨을 테니까 요새 웬만하면 다 현물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다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종합계좌하고 오늘 이제 선물옵션 계좌 만드는 거 이제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되고 앱으로 선물옵션 계좌만 일단 만들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하셨으면 제가 한 10분 동안 이거 다운로드 먼저 받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좌 다 여셨어요? 공격형으로 하시고 예. 종합계좌는 다 열어보셨으니까 종합계좌는 그 주일 동안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저희 로셈 홈페이지 가셔갖고 어디 가면 되냐면 로셈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통계적 차익 거래에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호철아 이게 미리 보기가 없음 나오는데 뭐지? 이거 다운로드 하면 되지? 요거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원 가입하고 바로 저기를 하시면 원래 2주는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저희는 강의 끝나고 2달 동안 이제 강의 중간 3주차, 4주차에도 같이 이거 가지고 실전 매매하고 끝나고 2달 동안은 보실 수 있고 매매하실 수 있게 넣어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페어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산업군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쭉 보면 나는 뭐 반도체가 보고 싶다. 보험이 보고 싶다. 뭐 음식료를 보고 싶다. 저는 음식료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K 한류 때문에 K 푸드도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뜨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고 싶기도 한데 개개인마다 이 산업군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뭘로 해놨냐면 산업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혹시 뭐 보고 싶은 산업군 있으신 분 한 분 얘기해 보세요. 네. 항공우주하고 방위요. 아, 방산주. 네. 방산주 여기 있네. 항공우주와 방위. 자, 그러면 현대로템이 뭐로 잘 나가죠 요새? 현대로템 뭐로 잘 나가는지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네. 현대로템이 K2 전차 만들잖아요. 좋잖아요, 진짜. 그 폴란드하고 어때요? 1000대인가 계약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하고도 계약하고 엄청 많이 계약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뭐 하고 있나요? 한국항공우주는? 천국이요, 천국? 에? 천국? 아니지. 그 우리 T-50인가? T-50 고등훈련기 하고 FA-50 경공격기 그 다음에 KF-22 해갖고 지금 수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잘 나가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뭐 만드는 회사 같아요?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잘 팔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놨는데 한화 시스템도 요새 잘 나가잖아요. 한화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한화 오션 이런 것도 다 관련돼 있고 그런데 자, 이거를 보자고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스프레드가 100이고 한화 시스템. 예. 그쵸. 요 스프레드로 이렇게 놓으면 예, 스프레드가 100이고 예를 들어서 저기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은 92%잖아요. 어디요? 한국항공 위에서 두 번째예요. 위에서 오른, 아니 이거 91%. 예를 들어 91%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스프레드가 91%다 100%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언제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오, 예리하시네. 자,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없고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 이 스프레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스프레드가 여기 왔을 때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스프레드가 100이에요. 여기 최근 4년 동안 이 고점이 어때요?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100으로 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더 올랐어. 이 시점이 됐어. 그럼 그때도 스프레드가 몇이겠어? 100이야. 왜? 계속 이 스프레드가 계속 신고를 치면 100이 돼요. 응?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때 들어가느냐? 스프레드가 이렇게 신고를 칠 때는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신고가 있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 예를 들면 91% 이런 걸 더 선호해요. 왜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90에서 95%가 이제 고점 찍고 더 이상 스프레드가 안 벌어진다라고 제가 매매를 해본 바에 의하면 100%를 찍으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있거든. 그러니까 100%를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고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95에서 오히려 95에서 90 사이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가
최고가를 갱신하면 그 스프레드가 100이 되는데 계속 100이 돼요. 최저가를 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최저가를 갱신할 때도 이게 이제 거꾸로 가요. 이게 최저가로 갈 때도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25에서 0까지 이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요런 지점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 지점을 어떻게 하냐면 요걸 우리가 거꾸로 연산을 해서 계속 75에서 100 사이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100이 있으면 야 엄청 벌어졌으니까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위험해요. 왜? 계속 이 다음 내일도 가보면 내일도 100이 찍힐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보이려면 한 95까지는 떨어져야 돼. 아, 나는 이빨 먹을 거여서 99% 해도 안 돼. 해보니까. 그러면 95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95에서 90 사이면. 그럼 95에서 95 사이 가장 권장하는. 그렇죠. 가장 권장하는 매매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85에도 들어가요. 왜? 좀 늦었어도 내가 늦게 발견했어. 85에 들어가도 50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지금 더 고점을 뚫었잖아요. 여기서 스프레드 매도해서 여기서 들어왔다고 쳐봐요. 어때요? 이것도 이 고점 대비해서는 여기가 한 85% 될 거예요 아마. 85에서 한 90. 그럼 이것도 얼마 먹어요? 매도한 거에 3% 먹고 매수한 거에서 몇 프로 먹었어요? 26% 먹었죠. 얼마 사이에? 석 달 동안. 2달 반 동안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풀 꺾였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선을 안 찍었는데도 어때요? 마이너스 5% 매수한 거는 31% 먹었어. 그죠? 3개월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큰 돈으로 이렇게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100이니까 야 옳았구나 100이구나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페어를 골라서 이제 각각 생각하는 산업군이 있잖아요. 그 산업군에서 한 종목씩 한 페어씩 골라갖고 어떻게 할지 다음 주에는 모의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 거 우리 단톡방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야 이거 그럼 일주일 뒤에 보자.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고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걸 중간에 반드시 관리해서 5% 6% 먹으면 치고 나와야 되는지. 종가로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분 저하고 매매를 했는데 그냥 공같이 들고 있어. 중간에 수익이 매수한 건 10% 나고 매도한 건 플러스 5% 나고 이랬는데 계속 들고만 있어. 안 돼 그러면. 빼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단톡방에서 그걸 딱 해서 일주일 뒤에 3주차 때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서로 보고 나는 왜 이걸 근거로 해서 페어를 골랐는지 그럼 페어를 고르는 방법이 이제 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무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걸 다운받으면 시그널 X가 있어요. 시그널 X를 보면 이게 미국 ATS에서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어때요? 대우건설이 이렇게 매수 타점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시그널 X를 제가 왜 넣어놨냐? 여러분들 페어를 구성하려면 매수와 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의 정석을 공부를 하면 그게 퀀트 로직이에요. 매수 타점이 나와. 근데 그 퀀트 로직을 미국 ATS에 있는 퀀트 로직 중에 시그널 X를 여기 탑재를 한 이유는 여러분이 매수 매도 종목을 잘 못 찾겠어. 근데 시그널 X에서 대우건설이 나왔네. 10월 11일 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시그널 대우건설은 뭐야? 매수 타점일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게 무슨 주예요? 건설주죠. 그러면 타겟 검색으로 가서 어떻게? 건설주를 봐. 그 대우건설이 있고 대우건설이 매수 쪽으로 돼 있고
다른 건설주가 매도로 돼 있으면 근데 그게 스프레드가 어때? 90%네? 그러면 하는 거야. 왜? 매수가 밑으로 갈 확률은 희박하거든. 여기서 그냥 대우건설만 매수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 올라갔어, 여기. 그죠? 만약에 이 시점에서 대우건설 매수가 떠서 그냥 페어 트레이딩을 안 하고 이걸로만 매수를 했다고 쳐봐. 그럼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는데 얼마만큼 빠졌다 갔어요? 한 3, 4%, 4, 5% 빠졌다 올라갔어. 그러면 한쪽만 전통적으로 매수만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라면 저 같은 경우는 스탑을 한 1에서 1.5% 나요. 근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털리지. 한 번, 두 번 털리고 세 번은 들어가서 이걸 결국에 먹어. 그러니까 한두 번 털리면 고통이 심해. 근데 페어로 들어가면 올라가. 그지? 2, 3일, 4, 5일, 3%, 4%, 5% 정도는 어때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매수하고 매도만 했을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이제 예를 들면 뭐 9일날은 시그널이 없었고 8일도 없고 10월달에 이게 많았구나. 9월 30일. 자, CJ 나왔죠. CJ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때 들어갔다가 이런 때 들어가면 못 먹고 나오잖아.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쭉 빠져요. 이런 때 들어가거나 이런 때 들어갔으면 어때요? 털리지. 근데 매도랑 같이 들어가면 이런 때 버틸 수 있어 없어? 같은 산업군을 골라서 CJ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산업군을 들어가서 매도를 하면 이걸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 안 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를 고른다면 매수와 매도가 항상 짝이 돼야 되는데 이 시그널 X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하셔서 같은 페어를 골라갖고 매수 타점을 이걸로 고르면 매수 쪽은 어때요? 좀 편하게 고를 수 있잖아. 내가 매수의 정석을 고르거나 아니면 저한테 터틀 그 강의를 받거나 훈련을 받아서 매수 타점을 스스로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부족해. 그러면 이 시그널 X를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해요. 근데 이 시그널 X는 뭐가 단점이냐? 이건 우리가 350 종목에서 시그널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널 X에서 종목이 나왔는데 개별 주식 선물로 할 수 없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점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에 한 80% 정도는 충분히 페어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으로 생각해서 반대 페어, 매도 종목을 찾아갖고 페어 매매를 충분히 시그널 X는요. 예. 그 주봉상에서 뭐 기준 이평선을 잡아가지고 일봉에서 저기 타점을 잡아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시그널 X는 아까 얘기 드렸는데 10번 매매가 나와. 10번의 매수 타점이 나와. 1년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미국 ATS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면 그것도 나와요. 시그널 X가 여기 나온 시그널 X가 여기 있는 시그널 X하고 똑같아요. 근데 시그널 X는 이제 10번이 나온다 치면 시그널 Y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빈도가 어때요? 작죠? 그러면 페어에 이용할 수가 없어. 확률은 좋지만. 그리고 시그널 Y++는 한 번만 나와. 승률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엄청나게 좋아.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와. 1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페어를 해? 시그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그널 X를 설정한 건가요? 시그널 X를 페어에 응용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시그널 X를 이제 여기다 해서 초보자분들도 시그널 X가 이런 내용이구나.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거니까 나는 타겟 검색 가서
매도 종목을 짝을 맞춰 갖고 산업군을 찾아서 짝을 맞춰서 매매를 하면 괜찮겠구나. 그런 용도로 이제 매수와 매도가 있으면 두 개를 선정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매수 쪽을 고민을 이제 해소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시그널 X도 보시면 국내 주식에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산업군이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건설주, 어떤 건 뭐 저희 소비재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발표하는 업체가 한 4-5군데 돼갖고 저희가 이걸 처음에 한 4달 전에 만들 때 산업군하고 지금 산업군 구분해 놓은 게 현재 산업군이 저희도 몇 번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지금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또 중간에 주시면 저희가 플랫폼을 더 실용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늘 거예요. 종목이 추가 및 수정되는 경우 공지가 따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공지해 드릴 겁니다. 여기 이거 키시면 공지가 나가거든요. 이거 킬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이제 저도 거기에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꾸준하게 페어 구성해서 올릴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아 요렇게 골랐구나, 이렇게 고른 이유가 있구나,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모의 매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포맷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골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9월 5일, 9월 10일, 13일, 19일, 30일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도 하고 이건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1.1%, 뭐 어떤 거는 3.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5%, 4.5%, 요거는 이제 좀 마이너스죠. 합쳐서. 그리고 요거는 5.9%, 마이너스 1.6%. 이게 중간에 이게 이제 종가 대비로 계속 이렇게 나서 그렇지 이게 10%까지 번 적이 있어요. 이건 10%, 0%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났다 생각할 때 서로 의견 교환해서 이거 좀 잘라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서로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매매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고 매매일지 하는 것도 이제 페어 트레이딩 매매일지 하는 것도 준비해서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엑셀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기요. 네. 페어 시스템에서 시그널 X만을 그 타켓을 검색할 수 있게끔 나온 거는 네. X가 다른 그 시그널에 비해서 빈번하게 출현하기 때문에 그걸 선정하신 거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빈번하지만 그것도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구성된 뭐 Y라든지 뭐 네. 그런 거에 그런 거를 넣어서는 이 페어 트레이딩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안 나오니까. 너무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욕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 ATS를 켜서 Y에서 Y 플러스 나온 게 마침 어디에 있다? 우리 개별주식 선물로 하는 산업군에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거 따봉이에요. 또 매수하는 시점은 종가 대비로 하시면 돼요. 편해요. 뭐 중간에 뭐 제 매수의 정석 보시면 장중에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장중에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시 20분부터 몇 시? 3시 45분 사이에 하는데 그건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야. 주문 넣는 걸. 미리 골라 놓는 건 어떻게? 어제나 오전 중에. 네? 골라서 그때 종가 대비로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거의 장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적으면 아니 그때가 제일 거래량 많아요. 네. 동시호가 때 거래량 많아요. 동시호가 매수할 때는 뭘로 한다고? 시장가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5분까지 선물이 되니까 그때 선물로 매도 주문 넣어서 체결시키면 되잖아. 체결만 시키면 돼. 왜냐하면 거의 종가 부근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해요. 그러면은 페어가 잡혀가지고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네. 매일 보면은 그 스프레드가 조금씩 변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손익이 계속 매일매일 변하잖아.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매수를 했을 경우고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도 계속 변하는 거죠. 스프레드는 매일 변하죠. 변하는 거죠. 예. 당연히 변하니까 이걸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안 변하면 이거 페어를 할 수가 있나? 스프레드가 매일 변해요. 아까 그 스프레드 그 차트 시시각각으로. 네, 차트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어떤 백- 차트? 그 스프레드로 표시되는 차트 있지 않습니까? 페어 종목 고르면은 왜 스프레드가 왜 100,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까 왜 스프레드가 양수가 있고 중간에 0이 있고 음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수로 떨어진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현대차가 20만 원이야. 기아차가 10만 원이야. 적정 이 빨간선 기준선은 10만 원이라고 치면 20만 원으로 벌어지면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만 원, 4만 원으로 어때요? 쪼그라들 수도 있어. 10만 원이. 그러면 그때는 요 밑에 있는 거야.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는 요 밑에 있는 거고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질 때는 적정선보다 더 많이 벌어질 때는 위에 있는 거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밑으로 많이 벌어져 있을 때도 거기서도 매수를 하면 그럼요. 여기서도 매수해서 여기 보면 여기서 매수해서 보면 어때요? 1월 22일 날 해서 1월 31일 날 이거는 제일 좋게 한 달도 안 됐는데 매도한 거 16% 먹고 매수한 거 3% 먹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현대차를 기준으로 현대로템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네. 현대로템하고 하나 시스템인데 네.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부터 뭐 6개월 동안의 그 평균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은 뭐 음수로 표시가 된다. 스프레드가 뭐 위에 있으면 근데 절대적인 평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예. 4년 동안 봤을 때 예. 이렇게 이 스프레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죠? 이건 가격이 절대적인 차이잖아요. 예. 이렇게 가격이 절대적인 차이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붙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을 때 어떤 거는 파란 게 위에 있고, 자 지금은 파란 게 위에 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빨간 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거 빨간 게 중요한 게 밑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게 벌어졌느냐 아래로 벌어졌으면 위로 갈 것이고 위로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스프레드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때는 음수 쪽으로 벌어져 있고 예. 어느 때 쪽으로 저기 양수 쪽으로 벌어져 있고 어느 때는 음수 쪽으로 벌어져 있다.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점은 그러니까 뭘 하나로 잡으면 여기서든 어때요? 한쪽이 여기서 플러스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냥 그런 수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스프레드가 이게 벌어진 거가 중요한 거지. 양수자 음수자 양수 음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죠. 예, 양수 음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파란 게 위에 있어서 벌어지느냐, 파란 게 밑에 있어서 벌어지느냐. 양수 쪽으로 많이 벌어졌을 때 양수 음수가 의미가 없다고. 음수가 없어. 예, 양수 음수가 의미가 없다고.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양수 음수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양수 쪽에서 벌어질 때 포지션을 잡아야 더 수익률이 좋은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쪽에서 그건 아니에요. 벌었을 때 포지션 잡아야 응, 더 수익률이 좋은 건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갖고 놀아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스스로도 알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냥 절대값이요. 절대값이라 그러니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놓은 거지 사실은 0에서부터 100까지 해놔도 그러면 50이 뭐가 되겠어요? 중간이 되겠죠. 중간이죠. 예. 근데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의미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엑스팻 시그널 X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모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토론이나 의견을 내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이런 섹터 있죠, 섹터에서 관심 있는 섹터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시면 같이 페어를 어떻게 뽑아갖고 이걸 우리 매수매도 해서 일주일 뒤에 보는 거 아니면 단톡방에서 뭐 3일 뒤에 벌써 얼마 벌었네 깨졌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페어에 대한 교육 강의도요. 네. 다른 뭐 전업투자하기 뭐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있겠습니다. 일회성이 그치는 게 아니라요. 네, 계속 할 거예요. 증권사랑도 할 거고 다른 교육업체랑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매도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선물을 하려면 머리 아픈데 근데 그것만 띄워놓으면 어때요? 편해요.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이제 벌써 같이 하자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증권사 입장으로는 이게 좋거든요. 투자자들이 안정적이잖아. 뽕 빨라면 주식하러 다시 안 오잖아. 아니면 물려 있어도 주식을 안 하잖아. 그럼 증권사는 약정이 안 올라가잖아. 그죠? 이렇게 장 빠지면 어때요? 매매 안 하죠? 물려서 마이너스 50% 60% 물려서 안 하잖아. 근데 이건 어때요? 상관없어. 빠지든 올라가든 계속 매매가 어떻게? 일어나. 증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개인들한테도 좋고 오르내림에 상관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야, 오늘 그 첫 강인데 질문 많아서 너무 흐뭇한데요?